열어주는 겁니다. 발이라는 게 뭐냐? 필발이라고 하죠. 이거 한자 훈을 아세요? 발자. 필발입니다. 핀다. 꽃이 만발한다 그러죠. 꽃이 피는 게 발입니다. 꽃이 핀다는 건 어떤 거죠? 꽃 봉우리 속에 다 이미 갖추고 있죠. 그러다가 꽃이 탁 피면서 속에 있던 게 팍 밖으로 드러나죠. 그게 발입니다. 창고 속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도 발입니다. 들어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 발이라는 것은 목매한 상태에 덮여있던 것을 틔워줘서 드러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몽꾀의 처음에 목매함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이롭다. 뭐 하는데 이롭느냐? 형인 사람에게 형벌을 주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질곡을 벗겨준다. 요게 설자죠. 말씀 설자입니다. 잘 아시죠? 요건 뭐 되게 아시는 글자입니다. 말씀 설자니까. 요게 음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이때는 탈로 읽습니다. 탈. 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설은 기쁘다고 할 때는 열로 읽습니다. 기쁠 열. 그 다음에 유세한다고 할 때는 세로 읽습니다. 유세한다. 선거 유세가 바로 요 세자거든요. 유세한다. 달랜다는 뜻입니다. 꼬시고 달랜다고 할 때는 세입니다. 이때는 벗긴다는 뜻입니다. 벗길 탈자입니다. 벗겨준다. 그래서 탈의 실이라고 할 때 이 탈자와 뜻이 같습니다. 그때는 탈로 읽습니다. 질곡을 벗겨준다. 한자는 말이죠. 한문은 이 음하고 뜻이 하도 여러 가지라 정말 헷갈립니다. 이 탈자만 해도 그렇고 지금 말씀 설자가 설, 열, 그 다음에 세, 탈. 네 가지이 벌써 확인됐죠? 굉장히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한문은 구두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져요. 구두점을 여기다 찍을 때하고 저기다 찍을 때하고 전혀 달라집니다. 이 음을 얘기하기로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는 요 탈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제가 일을 당했어요. 시경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경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라 가끔 들게 되는데 시경에 야유사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참 시가 좋아요. 서희태태에 무가마세 무사방야패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희태태에 무가마세 내 손수건 건드리지 마세요. 강아지가 큰 개 짖으면 안 돼요. 개가 짖으면 안 돼요. 개 짖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들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서희태태에 무가마세 이건 글자가 좀 어렵죠. 개짖을 패자입니다. 이 마지막은. 해석을 해보세요. 느긋하게. 이때는 탈탈을 써놓고 음이 태입니다. 이런 때는. 참 음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태태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하세요. 무가마세 이건 손수건 쇠자입니다. 내 손수건을 건드리지 마세요. 무사방야패 방은 큰 삽살개 방자입니다. 삽살개가 짖게 하지 마세요. 짖도록 하면 안 돼요. 삽살개가 짖게 하면 안 돼요. 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쭉 창리를 하다가 이 아가씨 말로 나오는 거죠. 느긋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세요. 내 손수건 건드리면 안 돼요. 강아지가 짖게 하면 안 돼요. 개가 짖게 하면 이거 아무래도 유혹의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주자나 그 시경을 해석하는 옛날 사람들은 다 주를 뭐라고 달았느냐? 아가씨가 의연하게 남자의 유혹을 거절하는 시 이렇게 됐습니다. 참 재미없는 해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기막힌 유혹의 시예요. 이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세요. 내 손수건 건드리지 말아요. 개가 짖게 하면 안 돼요. 뭐 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거예요. 태태가 느긋한 모양이라고 할 때는 탈탈로 안 읽고 태태라고 읽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어떤 한문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요걸 해석하라고. 제가 이제 장학생 뽑는데 가끔 한문 시험을 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걸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 천천히 벗기세요. 말이 되잖아요. 태태가 이게 원래 벗길 탈자란 말이 탈이라고 할 때 탈의실 선은 천천히라는 뜻이고 천천히 벗기세요. 그 다음은 똑같아요. 손수건 건들지 말아요. 삽살개가 짖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맞는데 이걸 갖다가 천천히 벗기세요 하고 딱 번역을 했어요. 채점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원래 그런 뜻 아닐까 그런 의심도 해봤는데 이것도 탈탈을 써놓고 태태라고 읽으면서 느긋하게라는 그런
말하자면 형용하는 말로 쓰인 것을 이 학생은 그냥 벗길 탈로 그대로 해보니까 천천히 벗기세요. 여기서도 용탈 질곡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설자 하나 가지고 유세한다는 세자가 되고 기쁠 열자가 되고 하기 싫지 불령여로 할 때는 그 설자를 써놓고 열이라고 읽습니다. 불령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할 때 열입니다. 그런 때는. 이때는 또 벗길 탈입니다. 질곡을 벗긴다. 그러니까 형벌을 써서 질곡을 벗기는 것이 이롭다. 사람의 질곡을 벗기는 데 이롭다. 그러나 계속 그 방식으로 해나가면은 그건 부끄럽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벌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형벌의 의미를 한번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발목, 목명을 벗기는데 형벌이라는 것은 대단히 효과가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물리적인 벌을 준다.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형벌이라는 건 계속 써나가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라고 경계를 합니다. 논어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형벌과 정령, 백성들에게 큰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호령을 내려. 그리고 거기에 안 따르는 사람은 형벌을 줘. 그래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공자님의 말씀은 민면이 무치라고 그랬습니다. 민면이 무치. 백성들이 무서워서 형벌을 면해. 도망가야 되니까요. 형벌 받는 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형벌을 면하기는 하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민면이 무치. 면이 무치입니다.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기는 하는데 수치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수치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외적으로 질서는 이루지만은 형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향상이 되질 않아요. 결국은 후한무치하게 돼요.